자, 보기 전에. 자, 이제 그 상황에 이제 보면 이거예요. 아까 이제 그 방송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은 그 중에 이제 하나 부분을 이야기를 하라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기본적으로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부분일 때 제가 이제 그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 그 유튜브 영상 매일 올리는 거 여러분들 저 박희신님 다 보시잖아요. 그죠? 일리아님. 그죠? 그때 이 3266포인트가 1차적인 이 2차 마디 그리고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그래서 3000포인트 이하만 내려오면 계속 매수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뭐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면 거기에 그 속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노이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또 참 많이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대만이 5월 12일 날 그죠? 급락을 했었을 때 8% 급락했었을 때가 우리나라 성장주들이 조정을 보였던 타임. 그죠? 그때 그때 좋았었던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 이런 쪽을 매수하지 말고 성장 섹터에 저점을 매수해라. 그죠? 그래서 그 당시가 뭡니까? 이 카카오가 그죠? 카카오나 네이버 이제 성장 섹터 부분에 035420 네이버 그게 5월 12일 날 저점이 나왔고 이게 5월 12일 성장주들이 저점이 나왔었던 위치잖아요. 그죠? 네이버도 그렇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한 효성 첨단 소재. 그죠? 그 5월 12일 날 라인 부분이 저점이었고. 그죠? 무시 올라와도 50만 원은 가야 된다라고 한 종목 부분들. 그러니까 그 외에도 뭐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주도 섹터라고 하는 부분들. 그죠? 거기에 섹터 중에 제가 SKIT에 대한 종목 부분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적 있죠? 신규 상장하고 나서 그죠? SKIT도 13만 원대 들어오면 매수해도 되는 구역이다라고 했었던 부분도 SKI 테크놀로지도 13만 원 요 라인 부분 딱 들어오고 나서 되돌아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폭스바겐데이 이 이후에 이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게 2차 전지의 소재 쪽으로 가라. 그죠? 그 소재 쪽은 먼저 신고점을 다 갱신했잖아요. 그죠? 지금 신고점을 갱신하지 못한 거는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SK 그죠? SK이노베이션 이 완성셀 업체고 실질적으로 소재 쪽 라인 부분이었었던 LNF도 신고점 경신하고 그죠? 신고가를 경신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2차 전지 그죠? 거기에 SKC 동박쪽 라인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그죠? 그러니까 지수는 종합주가 지수는 이런 라인 부분에서 2차 전지도 뭐예요? 소재 쪽 라인 부분은 신고점을 경신하는데 이제 LG화학은 아직 신고점을 못 돌파했고 또 삼성 SDI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러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완성 셀 업체들은 그죠?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소재 쪽을 공략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섹터 부분들의 성장 섹터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쪽 라인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뭐 시장에서 상승을 하려고 하니 시장의 주도 섹터가 어디일 거냐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할 텐데 그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말아라. 그죠?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예요? 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쪽 섹터 부분을 공략할 거냐? 아니면
경기 순환적으로 성장하는 쪽을 공략할 거냐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의 몫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어떤 아까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산업재 소재 그러니까 이런 쪽 라인은 뭐예요? 경기가 좋아지면 그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백신을 맞고 또 그 백신을 통해서 시장이 성장하는 흐름으로 시장의 경기가 회복돼서 더 좋은 흐름으로 가면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경기 순환적 상승 흐름을 갖는 산업재 소재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움직여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섹터 부분을 공략을 할 건지 아니면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저는 구조적인 성장 섹터 쪽 라인으로 움직인다. 왜? 자,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 실적, 그죠? 이제 내일이면 수출 실적이 나오죠. 그죠? 6월 달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저는 5월 달이 가장 피크였다라고 봅니다. 이 수출 증가율로 보면. 그죠? 5월 달에 50%가 넘었잖아요. 그죠? 수출 증가율이. 반면에 이제 내일 발표가 되겠지만 내일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30%대 이 부분이라고 보는데 왜 20일까지 6월 1일에서 6월 20일까지가 29% 정도였으니까 이제 6월 말까지 30일까지를 보게 되면 한 30% 초반 정도다.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는 다소 이제 정상을 찾는 거죠.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이 생산과 소비.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너무 두려움을 가질 부분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다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금통위가 뭐 이주열 한은총재가 뭐 10월 달에 금리를 좀 인상할 거냐 아닐 거냐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을 자꾸 언급하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일정 정도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상쇄하는 부분의 실적 부분을 베이스를 갖고 가면 크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자,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앞으로 경기가 더 좋아지면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상으로의 회복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과잉 유동성에 대한 일부를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지 시장의 유동성을 꽉 틀어막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에 크게 염려할 필요가 아니고 자 이제 이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부분인데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3분기 주시장 전망과 전략이라 해서 이 2013년과 2014년의 경험 뭐 해가지고 2013년과 2014년에 연준이 FOMC가 테이퍼링을 준비했던 시기 이거 2013년 3분기거든요. 그죠?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언급을 하고 나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자산 6개월 동안 2013년 5월 처음으로 테이퍼링을 언급한 흐름 속에서도 6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이 축소를 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점 지나면서 내려왔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축소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때를 적용을 해도 적어도 6개월 이상 부분은 유동성을 계속 공급했었고, 그러면서 금리를 인상했었던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기 이전에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그래서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흐름 이런 부분으로 갔는데 이때는 조금 매끄럽지 못한 흐름 부분이 좀 진행됐었기 때문에 시장에 일정 정도 단기적 충격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앨런 재무장관하고 버냉키가 서로 이 FOMC와 재무장관 미국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이 자산의 버블 그리고 자산 가격의 상승 이 부분을 용인하는 상태에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 날리는 거. 여러분들 아주 단순하게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오래 하면 싫어하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수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정책을 확대를 해야 원래 그죠?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면 재정 정책을 확대하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계속. 그죠? 그건 뭐냐면 적정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 재정정책, 통화정책 이 부분을 잘 하면서 가겠다는 의지가 일정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아셔야 돼. 무슨 얘기냐.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라고 할 때 매번 저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성장주도 또 가치주도 마찬가지 새로운 이 산업과 흐름 부분을 바꿔서 그죠? 기업이 변신을 하게 되면 가치주가 성장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정유주들이 뭐 이 수소 쪽 라인 부분에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또 어떤 기업의 다각화,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발전하려고 하는 그 시대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가지 못하면 이제 도태되니까 이제 여하튼 그런데 5월 달까지 이 가치주들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입니다. 이 가치주의 상승 부분이 너무 크게 나타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지금 현재 가치주들의 요걸 한번 보세요. 뭐냐? 지금 가치주들의 은행이나 철강, 증권, 건설, 조선, 에너지, 기계, 운송, 화학 이런 섹터 부분들을 우리가 가치주라리잖아요. 그죠? 여기. 근데 지금 2021년 상반기 가치주 중심의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백신이 미국 시장에서 접종률이 높아지고 우리나라도 백신을 맞아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상반기의 가치주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했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현대차 1월 11일 날 고점 찍었을 때 그 고점 찍고 지금껏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올 때 그 돌파구를 플랫폼 관련주인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그 외에 화학, 조선, 철강 이런 가치주들이 일정 정도 레벨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21년 업종지수 수익률을 보게 되면 6월 달 부분으로 봤을 때 운송이라든지 기계, 에너지, 철강이 50%에서 뭐예요? 화학 10%까지 뭐 화학은 뭐 순수화학 쪽 라인에 이 특정 종목은 또 엄청나게 올라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값을 낸 거라서 조금 여기 수치상으로는 낮지만 전체적으로는 30% 이상씩 올라왔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치주는 2013년 하반기 PBR 고점을 지금 상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실적 베이스를 바라보게 되면 지금 가치주가 더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모멘텀이 존재해 줘야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주가 미국 시장의 이 GDP 성장률이 좋아지고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너무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가격을 희석시키는 기간이 삼성전자, LG화학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조정을 보이는 만큼 정도의 흐름 부분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치주를 공략하는 걸 저는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성장 섹터 부분들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오늘도 카카오가 올랐죠, 그죠? 카카오가 오르면서 그런데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도 지금은 뭐예요?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2일 날 대만 시장이 8% 급락하는 그때 제가 장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김기수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대만 급락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성장주를 사라.
그 예로 네이버도 사도 되고 효성 첨단 소재도 사도 되고 그죠? 반도체 소부장도 사도 되고 2차 전지 사도 되고 LNF 뭐 이런 거 사도 되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죠? 지금 카카오를 저보고 매수하라면 저는 매수하지 않는다. 그죠? 그 왜 매수하지 않느냐라고 보면 지금 이 카카오는 특히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뭐예요? 카카오뱅크니 이런 자회사 상장 부분들이 엄청나게 진행됐잖아요. 아니 이제 앞으로 또 하잖아요. 그죠? 자회사 뭐 카카오 게임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자회사 좋은 자회사들을 계속 상장시키면 지주사로서의 위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 그대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아들, 딸 10명이 있다. 그 10명 있는 중에 뭐예요?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애 결혼시키면서 출가시켰다. 그 상장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능력 있는 아들, 딸은 다 출가해서 내보내고 능력이 별 볼 일 없는 애들만 상장 못 시킨 애들만 들고 있는 입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걸 주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 자회사 상장한 회사가 좋다면 그 회사를 사면 되지. 그죠? 뭐하러 카카오를 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는 8월 이 전후에 카카오는 이 실현하는 것이 저는 낫다라는 쪽이에요. 기본적으로. 즉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교했을 땐 카카오보다는 지금은 가격 매력이 네이버가 더 낫다는 거고 아직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카카오가 계속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제한적이다. 오히려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이 웬만큼 안 좋든 웬만큼 좋든 그죠? 그걸 시발점을 통해서 반도체 섹터가 되돌아 나올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다. 그죠? 그런 부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500조, 가장 강력한 시가총액이 너무 큰 라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 기술적으로 1월 11일 날 3266포인트가 고점, 단기 고점이었고 그 다음 다시 지금 3차 상승하러 이 하반기 부분에 올라갈 때 그죠? 이 올라가는 부분이 박스권 부분을 돌파해서 박스권만큼 상승을 하면 3603포인트가 나오고 그죠? 이 노란색 마디만큼의 상승을 갖고 가게 되면 3976포인트 라인 부분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지금 퍽 올라가 버리면 지수는 금방 3500을 넘어요. 그러면 진짜 먹을 게 없습니다. 시장에. 그죠? 차라리 삼성전자는 저는 맨 마지막에 올라져야 된다. 맨 마지막에 왜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고 피날레를 날려서 올라갈 때 그죠? 그럴 때 다른 주식들, 다른 섹터 부분들을 매수했었던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그런 주식들을 찰실현하죠. 삼성전자 지수를 끌고 올라가면 다른 섹터, 다른 종목 부분들 매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개인 투자가들은. 그죠?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니까 다른 주식들을 사게 되지. 그죠?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땐 아직 시장은 더 올라가야 될 부분이 충분히 남아있다. 그런데 당일 매매를 하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무지 짜증날 거예요. 그죠? 짜증날. 왜? 주가가 잘 안 움직여. 그냥 뭔 이슈의 흐름 부분에서 한두 종목 파파팍 올려붙이면 그죠? 거기서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또 종목 부분이 아침에 살짝 올라가나 싶다가 음봉이 나면 또 그 자리에서 계속 그대로인 흐름 부분을 갖고 가고 그지? 실질적으로 조그만 애들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 계좌에 수십 개 종목 사가지고 그 시가총액 작은 종목 팍팍팍 올라가는 거 그거를 바라서 종목을 나래비로 백화점처럼 펼쳐놔서 그거 한두 개 올라가는 걸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 50% 올랐니 80% 올랐니 이렇게 하는 매매가 아니라면 오히려 지수는 상승하는데 참 어려운 흐름 부분을 갖고 있는 게 지금의 위치다. 근데 그런 위치일 수밖에 없는 게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상승폭이 지금 8개월째 이어지는 양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었던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 어차피 지금의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하는 흐름들 속에서 일정 정도 뭐 인상할까 말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런 부분이 유동성을 전부 다 줄이는 게 아니고 결국 유동성,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그 흐름 부분에 놓여 있으니까 실적 있는 애들을 공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이야기했었던 종목이 뭡니까? 그쪽에 뭐 효성첨단 소재나 뭐 이런 종목 말고도 오스템 임플란트.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 계속 가잖아요. 그죠? OLED, 덕산 네오록스. 덕산 네오록스뿐만이 아니라 덕산 테코피아도 어제 급등했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을 지금 월봉인데 이제 일봉 부분에서 조정 나오는 타이밍 라인 부분들을 공략을 해야 되고 세계에서 인터넷 기업으로 가장 싼 기업 그죠? 그거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게 아프리카 TV죠, 그죠? 이번에 BJ들이 무슨 코인 사고 비양심적인 행동했다고 이틀 급락 보였다가 다시 사상 최고가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런 BJ들을 하고 그죠? 기업의 가치하고는 또 틀린 부분이고 그런 충격받은 부분에 놓여진 거고 또 거기에 2차전지 쪽에 SKC 그죠? SKC 여기서 조금 더 쉬면 또 사상 최고치 지금 경신했는데 더 올라가겠죠. 왜? 2차전지의 소재 쪽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는 것,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그 분리막 지금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영상 보시면 돼요. 검증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영상에 올려줬을 때 상장하고 나서 13만 원대 들어오면 매수해도 된다. 연기금이 의무 보유 확약하고 들어왔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신규 상장에서 상따 때문에 들어왔었던 개인 다 나가면 끌고 올라올 거다. 다만 리튬이온 체계 부분에 있어서는 분리막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 기술이 진보를 하게 되면 분리막에 대한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크게 보지는 않는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13만 원대에선 매수해도 뭐 18만 원 이상 올라가면 쫓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 더 올라가더라도 그런 게 부담이 되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게 정 부담이라면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쪽 라인을 공략하면 되죠. 그죠? 그 2차전지 라인 부분에 있어서 일진 머티리얼즈도 사실은 이렇게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역사가 긴데 여하튼 그런 흐름들이고 그리고 개별성 종목 중에서 반도체 소부장 쪽이나 이런 쪽 라인에 그죠? 원익 QNC도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원익 QNC. 지금 이제 박스권 라인에 놓여져 있고 이전에 제가 두세 달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인데 그때 원익 QNC 그리고 코오로 인더스트리 실적 좋으니까 그런 종목들 관심 가지시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제가 공방할 때 저는 공방을 한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니까 그죠? 이때였을 거예요. 이때 어디쯤에. 코로인더스트리 실적 좋게 나온다. 효성첨단 소재 실적 빵빵하다. 탄소섬유 빵빵하다. 그죠? 효성첨단 소재도 35만 원대 다시 사도 된다라고 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50만 원을 향해서 가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거 좀 가격이 부담된다. 그러면 롯데정밀화 그죠? 이제 얘도 실적이 빵빵한데 여기서 외바닥 쌍바닥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거 저런 아까 그런 주식보다는 2등 주식들이에요. 효성첨단 소재나 효성 TNC 그리고 코오롱 인더스트리 이런 쪽보다는 2등 주식이지만 실적이 양호해지니까 롯데정밀화학 같은 거를 하든지 그리고 IT 쪽 라인에서 원익 QH나 또 한미반도체가 지금 지질부질한데 왜 그동안 많이 올랐을까? 최고 대장으로 인내심이 필요하죠. 왜? 아직 121 이평선 올라오는 거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쫓아가지 말고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면서 움직이는 게 필요한 라인인데 얘네가 쉴 때 네페스나 네페스 아크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 쫓아가지 못하겠다면 뭐 하나기술이라든지 이런 쪽 라인 부분을 접근을 하면 되고 그죠? 그 반도체 소부장 쪽에 그래서 2차 전지나 이런 섹터 부분들을 어느 타이밍으로 갖고 갈 거냐. 근데 중간중간에 한번 눌러주고도 가죠. 그죠? 심택도 제가 올리면서 요 라인 부분에서 괜찮다. 근데 외바닥 라인과 쌍바닥 라인 만들고 돌아갈 줄 알았다니까 한번 딱 눌러주고 끌고. 그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확 몰아 들어가면 한번 죽이고 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요새는 많아요. 그죠? 연속성을 안 갖고. 그죠? 그리고 휠라 코리아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지. 그죠? 이제 휠라 홀딩스. 박스권 라인 부분에 박스권 라인 놓여져 있는데 박스권 지지받고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면 물량 줄이고 여기서 내일 지켜주고 다시 들어나가면 한 단계 레벨업이고. 그죠? 오스테인 플란트뿐만이 아니라 바텍. 그죠? 그때도 오스테인 플란트하고 바텍, 덴티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적 그때도 여러분들 흔들렸을 거야. 이렇게. 그런데 꾸준히 가잖아요. 실적이 있는 건 흔들면서. 근데 이렇게 흔들릴 때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뭡니까? 시장이 흔들려도 잔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것을 단기 매매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여러분들의 부분이고 그건 하느냐 안 하느냐 할 부분은 수급의 주체인 애들이 움직이는 거를 체크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가 자신이 없으면 추세 라인이 깨지기 전까지는 들고 가는 거고. 이제 그 부분이 함께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뭐 그 외에도 오늘은 DNF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랐죠. 그죠? DNF. 뭐 그다음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죠? 이 종목도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지 회사의 실적이 나아지는지 나아지니까 올라가지요. 어떤 내용으로? 그죠? 정부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속에서 실적 흐름 부분들을 충분히 갖고 가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도 종목은 많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이런 섹터 부분들의 흐름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성장주 관점에서 실적을 함께 겸하는 종목 부분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 혼자 이야기하니까 재미없죠, 그죠? 아, 제가 오늘은 여기 이쪽 오랜만에 방송을 그만둔 이후에 오랜만에 출연해서 방송을 했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이 부분도. 그래서 뭐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이제 시장에 그죠? 시장에 있어서 내용 부분들을 이제 5시 30분마다 여러분들에게 시장과 섹터나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매매 기법도 그죠? 이 부분도 사실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 제가 한 10년 전에 키움증권일 때 그죠? 키움증권에서 이게 여러분들 개인이 뭐 무슨 수익률 대회에서 1등 했다 막 하는 그런 거는 뭐에 상한가 따라잡기 시가총액 적은 거 가지고 막 그 변동성 큰 거 가지고 수익률 내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매매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대형주들을 매매해서 고객의 수익률이에요. 이거는 개인 수익률이 아니고 그걸로 키움에서 1등을 많이 했던 거지. 그런 부분들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가가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배달의 기술 스윙 투자론이라고 10개, 12개 정도 이 포커스를 맞춰서 그 내용 부분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어떤 거? 내가 시장에 단기 매매를 하려면 마켓 시장의 움직임이 어떤지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섹터 움직임이 어떤지 그죠? 그리고 시장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그리고 그 큰 흐름 속에서 업종, 섹터 부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매매하려고 하는 종목이 대중의 인기. 그러니까 대중의 인기라는 건 뭐냐? 그냥 뉴스 나온 거 쫓아서 매매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죠? 내가 지금 이 가격에 샀는데 이 가격이 10% 20% 올라왔을 때 다른 개인 투자가가, 다른 외국인이, 다른 기관이 높은 가격에 사줄 수 있는 인기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인지, 그리고 월봉과 주봉, 일봉, 분봉 이 부분이 정배열돼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죠? 이런 쪽에서 단기 매매를 하는 거지. 떨어지는 칼날 붙잡고 나 용서해줘, 나 기도하는 심정으로 반등하길 기대하면 꽝이잖아요. 그죠? 세력의 설거지하러 잡주, 그죠? 죽으라고 떨어지고 나서 공부했더니, 그죠? 실적 개판인 종목을 붙들고 더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참다가 더 못 참겠어 매도하면 그때 가서 반등 들어오고, 그런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 종목 부분을 공부한 다음에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매수한 다음에 공부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마켓에 대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마켓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 변동성 높은 시가총액 1,000억, 2,000억짜리 종목, 여러분들 투자금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이라면 매매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산 1억씩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 분이 1억이라면 10명이면 10억이고 100명이면 100억이에요. 2,000억짜리, 3,000억짜리, 3,000억 이하의 종목을 여러분들이 100명 모여서 1억씩 매수 들어가면 그거 회사 그 주가 박살납니다. 오늘 못 올라가요. 잠깐 올라갔다가 웬 님들이 이렇게 들어왔나 하고 세력이 때려버리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팔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내가 얼마만큼의 비중, 흐름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게 뭐예요? 내가 보유한 자산을 내가 관리하고 그 계좌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억을 갖고 1억 이상 매매하는 사람이 저기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막 변동하는 그 종목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죠? 공 치러 가서 골프 치러 가가지고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친구 만나러 가가지고 시세판 보고 있고, 그거는 뭐에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매매를 하려면 모니터 앞에서 쪼그려 앉아서 시세 보면서 모니터 몇 개를 보면서 눈 빠지게 보면서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그러니까 어떠한 자세로 매매를 할 거냐, 어떠한 섹터, 어떠한 종목 부분을 할 거냐, 정치인 테마주로 내가 소량 100만 원, 200만 원 잃어버릴 마음 심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적어도 나의 아들, 딸과 내 손주, 손녀들에 대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진행할 거냐, 시장의 흐름 속에서 남보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건 수익 금액이죠. 그죠? 매매 많이 한다고 수익률 많이 난다면, 그죠? 전부 다 직장 때려치고 주식해야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쉬어줄 때, 기다려줘야 될 때 기다려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도 함께 갖고 가야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죠?